주식 챔피언이 여러분의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주식 고민 프로그램의 최강자들이죠. 주식 챔피언쇼의 주식 멘토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이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전화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열리자마자 정말 쏟아지듯이 전화가 오기 때문에 좀 빠르게 전화를 주셔야지만 당첨 확률이 높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멘토를 만나보기 전에 오후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각 시장의 분위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개장 이후 좀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0.14% 밀리면서 그래도 조금씩 상승 탄력이 다시 붙고는 있긴 한데요. 3,29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흐름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상승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0.5%가량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010선, 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만 나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팔자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이 한 2,900억 원가량 오전장보다는 매수세가 조금 줄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2거래 연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연기금이 매도를 하면서 2거래 연속 연기금의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섹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동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 연일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윗꼬리를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달면서 오전장보다는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PHC가 굳건하게 상한가에 체결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관계회사 필로시스가 식약처로부터 코로나 중화항체키트 수출용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이 시각 1,955원 체결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섹터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손해보험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섹터가 전 거래를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손해보험 관련주들은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중에서 특히나 DB손해보험이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5%가량 상승하고 있고 오늘장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골프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인구 자체가 늘고 있고 이제 영업 제한이 풀리면서 스크린 골프에 많이들 사람들이 갈 거다.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프존이 오늘장 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골프존 연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죠.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의류 관련주죠. 가스텔 바닥이 가장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6.82%, 크립스 F&B까지 6%가량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분위기를 간단하게 짚어보셨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우리 멘토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부터 시청자분들이 우리 멘토님께 혼날 시간 기다리고 있다라고 댓글 달아주고 계시거든요. 네. 또 혼날 생각하지 말고 좀 예. 혼나지 않는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예,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혼나지 않는 매매법 오늘도 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이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시장 정리도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멘토님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신가요? 뭐 일단 지금 3,300포인트가 뚫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뚝배기라고 하죠. 우리 밥 먹을 때 뚝배기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뚝배기에 열을 가하고 난 다음에 식혀 내려가게 되면은 사실 처음에 부글부글 끓다가 불을 꺼도 그게 계속 부글부글 하면서 좀 끓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증시는 사실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별로 없어요. 이게 올라갈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분위기인 거예요. 그냥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야 되겠다. 지금 아니면 주식 언제 하겠냐. 그리고 제가 아무리 현금화해라 라고 하더라도 이 방송을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거 아닌 이상은 결국 현금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세도 많이 나오질 않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 매도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 하면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이 되겠죠. 계속 매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서 매도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리스크도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다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 부도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관이 결국은 이거 지금 한도가 초과되어 있다. 이 한도 늘리지 않으면 야, 미국 부도나겠는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11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참한 실패를 맛봤던 시기가 2011년입니다. 바로 그리스 부도설이었죠. 그때 그리스 디폴트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국가들의 증시가 완전 폭삭 내려앉게 되었는데 그리스가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가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그런 디폴트 사태가 발생이 되거나 또 리스크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상상을 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의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도 역시 부채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악영향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역시나 또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또 이주열 총재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그 리스크 우리가 과연 무시할 만한 문제인가? 지금 좀비 기업도 지금 매년 올라가더니 지금 5년 만에 1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0%대에 불과했던 좀비 기업 수가 지금은 39% 거의 40%를 넘나들고 있다는 거죠. 좀비 기업이 왜 생겨났는가? 금리가 낮기 때문에 회사가 매출이 안 나와도 이자를 내면서 근근히 내면서 버텨왔던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다면 말은 내년 상반기 역시나 줄 폐업과 역시 줄 상장 폐지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시가 올라간다. 과연 우리가 마냥 좋아할 일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물론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3,300 뚫었으니까 3,400 가야지 앞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장을 원래 부정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요소가 삭제가 되지 않는 이상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이상 이 상승에 우리가 열광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시나 증시가 올라가긴 하지만 여러분들 계좌에 엄청난 뭐 수익을 안겨다 주거나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도 섹터,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가 역시나 사람들의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악재라고 느낄 만한 폭락이라든지 정말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리스크들이 존재가 해서 막 터져 나오지 않는 이상은 분위기는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고요. 아마 3,4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라도 악재가 생기면 폭삭 내려앉을 수 있는 증시이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이 상승을 이용해서 현금화 못하신 분들도 현금화를 하시는 것이 좋다. 현금화라는 게 주식하지 마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식 비중을 줄여라. 그리고 현금을 조금 미리 대비해 놓자.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자금을 미리 만들어 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현금화를 조금 주장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증시에 어울리지 마라. 그러니까 분위기에 취하지 마시고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또는 다른 종목이 급등하더라도 올라갈 만한 기업을 좀 잡아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섹터가 뭐 식음료 파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역시나 화상 채팅이라든지 이런 원격 의료, 원격 그 관리 지원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많이 보라 말씀드렸는데 그쪽도 결국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퍼진다라고 하니까요. 역시 떨어져 있는 기업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전략을 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수는 말씀하신 대로 연일 고가를 경신하고 있긴 하지만 체감이 안 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선 정말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시장을 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들, 섹터들 위주로 지켜보자라는 역시나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곧바로 우리 시청자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초록빛 미디어고요. 2,520원에 매수해서 지금 20% 비중 갖고 있어요. 네, 초록빛 미디어를 2,520원에 20% 보유 중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좀 오락가락해요, 이 종목이. 그죠,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멘토님께 조언을 구해보도록 하죠. 제가 또 펜트하우스를 워낙에 좋아해서요, 멘토님. 네. 이 종목에 저도 이제 주가를 늘 봐왔는데 네. 이게 시원하게 이렇게 오르는 것 같다가도 떨어지고 굉장히 늘 박스권에서 항상 지리한 움직임을 이어가더라고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그렇죠. 좋은 종목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일단 펜트하우스가 뭐 유명한 건 알지만 저는 보진 않았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봐야 네. 되겠네요.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초록백 미디어가 뭐 이런 드라마 제작이라던가 컨텐츠 이런 걸로 올라왔으면 다행인데 사실 BTS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BTS 때문에 올라왔는데 BTS가 요즘 잠잠하고 BTS 관련주가 또 약간 이렇게 쉬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 종목이 움직일 이유가 지금 사실 없어지게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펜트하우스 때문에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주가는 급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급등한 주가가 거품이 빠질 때까지는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테마주로 엮여 있는 기업들을 매매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시청자님은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서 역발산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근데 이 기업도 지금 재무제표를 한번 네. 보여드릴 텐데 제가 재무보라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드리죠, 그죠? 네, 근데 2018년까지는 영업이익이 13억이었어요. 근데 2019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14억이었으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근데 코로나 터지고 86억의 적자입니다. 어때요? 네. 좋은 기업 같아 좋다고요. 보이진 않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 있을 거고 영향 안 받고도 수익이 꾸준히 나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 기업은 어땠다는 말이에요? 영향을 받은 네. 기업이잖아요. 그 네. 말은 지금 BTS 때문에 주가만 올라왔을 뿐이지 주가가 올라올 이유가 하등 없는 기업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사놓으면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샀을 때 기다려서 올라갈 만한 기업을 잡아야 되는데 샀을 때 기다리면 물릴 기업을 사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출렁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장기 우하향이라고 봐야 되는 기업인 거고 호재가 뭔가 네. 갑자기 등장하지 않거나 펜트하우스가 흥행해가지고 그걸로 뉴스로 엮여가지고 테마주로 급등시키지 않는 이상을 얘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네. 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컨텐츠 관련주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사례했던 게 CJ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을 거고 CJ ENM도 있을 건데 주가가 지금 네. 잘 가잖아요. 그죠? 네. 차이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걔들은 BTS 때문에 급등했던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텐츠 관련주면 컨텐츠로 봐야지 그 외의 것들로 급등한 기업들은 전부 다 테마주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2,500원 사신 건 좋은 선택은 아니었고요. 결국 네. 이거는 뭐 테마는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뭐 BTS가 지금 은퇴하고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마도 있을 것이고 펜트하우스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재밌대요. 그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그 흥행 지금 뭐 시즌 2인가 뭐 3인가 나왔다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흥행이 자꾸 이어지게 된다면 올라갈 수 있고 최근에 또 넷플릭스에서 7월에 킹덤 나온다고 하죠. 그죠? 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컨텐츠에 관련된 또 기대감이 점점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 디즈니도 들어온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으나 종목이 이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밑으로 네. 빠질 때 추가 매수를 아래쪽으로 좀 더 밑으로 쭉 내려버릴 거예요. 한 2,000원대로요. 2,000원까지 내려가야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그래서 2,000원까지 내려가면 추가 매수 하시는 게 낫고요. 저기까지 네. 안 내려가지고 반등 나오면은 그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한 5%에서 10% 내고 나가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멘트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제가 그 요즘 차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네. 매집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매집이 된 상태에서 지금 땅굴 파는 것처럼 내려가고 있어요. 그 차트를 네. 봤을 때 매집한 흔적을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주식하기 편할까요, 그죠?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세력님들이 있으면 전화 한번 주세요, 매집하고 있는지. 저도 세력들하고 연락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네. 예, 근데 연락을 안 주니까 매집됐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집이 된 것 같아라고 사게 되면은 안 돼요. 네. 뭔가 매집이 된 것 같다라는 종목도 끌어올릴 만한 네. 명분이라던가 뭐 내용이 충만한 기업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물론 네. 좋은 기업들로 매집을 잘 안 하긴 해요. 세력들이 작전을 할 때 좀 우리가 엉터리 기업들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공부를 하실 때 그렇게 우리 주식을 공식화하지 마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네. 주식은 공식이 없어요. 그냥 이거면 매집이 됐다, 이런 땅굴 팠으면 매집이다, 이런 식은 없어요. 그래서 다양성을 다 열어놓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우의 수를 많이 파악을 하시고 전략을 많이 짜놓는 매매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다른 그건 종목으로 하는 아니죠. 게 그건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을 짜드렸죠. 지금은 매수하셨기 네. 때문에 안 사는 게 베스트였지만 샀지만 샀기 때문에 2,000원대 추가 매수가 났고 들고 가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초록백 미디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서림 바이오요. 예. 네, 비중은 30%고요. 23,500원에 네, 매집했는데 어떻게 저기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좀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3,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22,200원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큰 차이는 안 나고 있네요, 멘토님. 매수가까지라도 올 수 있을까라고 우리 시청자분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이상은 안 될까요? 지금 다시 이제 뭐 델타 변이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거는 모릅니다. 네, 이거는 딱 깨놓고 말해가지고 몰라요. 지금 서린바이오 매수하신 이유가 뭡니까? 단타를 좀 들어갔었는데요. 잠깐 들어갔었는데 빠져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제가 주식하는 분들께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단타는 단타로 좀 제발 좀 끝내세요. 장타는 장타로 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계좌가 손실 나거나 우리가 이제 처치곤란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좌 반토막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게 되는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단타로 들어갔는데 장기 투자하고 있는 경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단타는 단타로서 끝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올림픽도 보면은 단거리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있고 장거리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단거리 뛰는 사람이 마라톤 출전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이고 내가 달리러 나왔는데 나온 김에 장거리 마라톤 뛰어봐야 되겠다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을 단타로 하셨으면 단타로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끝내는 방법은요. 자, 따라해보세요. 손절. 손절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시세 변동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시세 변동만 이용하고 나오셨어야 돼요. 예. 그러면 이번에 뭘 하셔야 되냐면은 기준 해보세요. 기준. 본인만의 손절 기준이 필요합니다. 몇 프로 정도까지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이 종목으로. 몇 프로 손실까지는 감당하실 수 있나요? 3%, 5%, 10%. 자, 3, 50. 어떤 게 가능할까요? 3%요? 3% 정도면은 손실 나도 그래 내가 잘못 들어갔구나 하고 감당하실 수 있어요? 네네. 네, 그럼 3%대 손절하세요.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매매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아직도? 맞는 건데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요. 뒤에 말은 필요가 없어요. 맞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유. 이거를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재명 테마로 급등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 그러면은 지금 뭐 우리가 콜드체인 관련주기도 하고 백신 관련주기도 하고 이재명 테마로 엮여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테마주를 접근하고 계신데 제가 장기 투자로 뭐 어떻게 될까라고 이야기해드리기 힘들죠. 왜냐하면 테마주는 정말로 막 2배, 3배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될 때는 정말로 폭락해서 반토막 80% 손실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이 자리는 차트를 볼 줄 알고 시세를 볼 줄 알고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기업의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은 사실 타당하지 않은, 어울리지 않은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는 시세 흐름을 보실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시세 흐름상 오늘 양봉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쨌든 뭐 시세가 완전 끝난 것 같지는 않고 변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본전일지 뭐 28,000원까지일지 30,000원까지일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제가요. 맞아요. 그럼 시청자 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있어야만 합니다. 이해가 됐나요? 예. 없으면 이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당한 분을 손절하시고 그냥 올바른 매매하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권유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뭐라고 해드려야 됩니까? 자신 있으면 운전하시고 아니면 내리세요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갔을 때 본전 이상 올라올 수는 있지만은 저는 그게 뭐 그렇게까지 욕심낼 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3%대 손절하자는 전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바른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림 바이오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단타로 접근했다가도 또 욕심이 생기는 게 또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라 우리 시청자분의 또 마음도 이해가 가는데 앞서 우리 멘토님이 또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만큼 그 전략도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우리손 FNG고요. 예. 2,470원의 비중은 15%예요. 네, 2,470원 15%면 지금 수익권에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네, 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죠? 아니요, 얼마 한참 됐는데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이게
한 몇 달 전?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2달 정도에 매수를 하셨군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추세 지금 있으신 거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이거 잘 올라가네요.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다는 그러한 소식이 또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이대로 조금 더 욕심을 내볼까요? 아, 식음료 파트너가 들고 가시면 돼요. 제가 아, 연말까지 또. 무조건 가져가라라고 말씀드리는데 맞아요. 예. 제가 지금 좀 웃겼던 거는 뭐 오래되셨다 해서 뭐 한 2년 되셨나? 2년 정도 들고 가셨나 했는데 한 달 되셨다고요? 저희 개인 투자자들은 아니요. 그래요. 지금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뭐 오래된 거예요. 그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주식을 하시면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3년 정도나 1년 정도 투자를 잡아놓고 내일 당장 급등하면 그냥 땡큐인 거지. 우리가 내일 급등해야 돼, 빨리 올라가야 돼 생각하고 3년, 4년 끌고 가는 건 올바른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 봤을 때 올라갈 수 있으니까 투자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지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라 이거예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그 적금을 넣었을 때 최소 몇 년 기다려야 됩니까? 은행에 최소 적금 넣으면 1년이죠. 1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1년 기다려야 이자를 1% 먹어요. 네, 그거보다 맞아요. 얼마나 낫습니까 이게. 근데 네. 이게 지금 이 오래 걸렸다 해서 저는 한 3년 걸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를 좀 가지시길 바라고요. 우리손 FNG라고 하는 기업 나쁜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봤던 서린바이오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양돈업을 하고 있죠, 그죠? 축산업도 네.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실적의 개선이 굉장히 있는 기업이에요. 코로나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영업이익이 100억인데 2020년에 300억이에요. 그럼 코로나 영향을 받았습니까? 안 받은 기업입니까? 코로나 2020년에 안 터졌어요. 받았죠. 네, 안 받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안 올라가 있는 것뿐인 거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테마주에 열광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잘 안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은 네. 지금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정신을 딱 차리고 결국 이런 가치가 있는 기업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주가가 급등할 때 돌아와요. 그럼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한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사람들 비싸게 사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우리는 뭐 해주면 돼요? 팔아야죠. 맞아요. 비싸게 팔고 넘겨버리면 돼요. 그분들이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물리든 뭐 손실이나 그건 우리랑 상관이 없고 우리는 싸게 사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거니까 올라갈 때 이득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들고 가시면은 큰 문제만 없다고 한다면 저는 2,800원대나 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간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대로 그냥 보유하셔가지고 올라올 때 저기서 매도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해놓고 그까지 무조건 간다 이런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2,700원에서 만약에 지금 오늘 윗골이 달고 좀 내려가고 있는데 뭐 다음 주까지 2,700원을 시원하게 넘어가지 못한다면은 여기서 3분의 1 정도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일단 약수익 챙겨 놓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오늘 5%를 팔았어요. 잘했네요. 그럼 팔지 마세요. 그럴까요? 분할 매도를 하실 줄 아네요. 그 좋은 자세입니다. 진짜 좋은 거예요. 매도 잘하셨고요. 그러면 내려갈 때 오히려 그 매도하신 거 그냥 팔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는 2,400원이나 500원 다시 매수가까지 오면은 오늘 매도하셨던 만큼 또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굉장히 에너지를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나 멘토님한테 혼날 건데, 이거.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시청자님. 네, 저기 크리스탈 지노믹스 예. 12,700원 40%요. 네, 12,000. 예, 가지고 있는 건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9개월 동안 알겠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 한번 바로 멘토님 이거 뭐 차트를 보니까 저도 한숨만 나오는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무상증자를 한번 하기도 했고 네.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떨어지니까.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겠죠. 저 항상 제약 바이오도 실적 좀 봐라 이야기 많이 드리거든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적을 안 봐요. 근데 이게 12,000에 매수하셨을 때 좋다는 이야기밖에 없었거든요. 뭐 췌장암 이야기라든지 신약 개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신약 개발 임상이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풍문인 거죠.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기대감이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그냥 우리 영화 곡성에 보면 현혹되지 마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현혹이 안 되면 되는데 그걸 사서 이렇게 물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화가 나는 거는 뭐 시청자님의 사실이 뭐 이렇게 잘못됐다 뭐 이런 걸 보다도
답이 없잖아요. 깝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이 상담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엎어진 물을 항상 닦아줘야 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안 엎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이 그러니까 힘드신 건 알겠는데 앞으로 이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혼내는 게 아니라 제발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발 적자 기업 이런 거 막 그 2019년에 적자가 나고 있었죠. 이 기업도 그죠? 이런 기업 안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기 전에 적자인지 아닌지 한 번만 체크하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물렸고 당장은 지금 뭐 완전히 끝났느냐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아직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기업들이 저는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원금 복구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탈출의 기회는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에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는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비중도 많고 오히려 7,000원까지 내려간다라고 보고의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세요. 그리고 다음 반등은 아마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얘가 네. 또 약에 대한 이야기나 뉴스를 또 풍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네. 그 정도 올라와 줄 때 손실이 나더라도 정리하고 나와서 여기서 손실을 메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기업으로 손실을 메우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까지 오면은 그때 그냥 정리를 하라는 거죠. 7,000원까지 와도 떨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지금은 떨어진다 해서 손절하기엔 너무 늦었고요. 지금은 네. 손절하시지 않고 그냥 들고 가셨다가 반등이 나올 텐데 그때 아마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힘이 있으면은 그 이상도 갈 수 네. 있지만 일단은 보수적으로 한 9,000원에 10,000원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 나왔을 때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판단이 어려우시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힘내시기 바라고요. 더 많은 또 고민 상담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전화 상담은 잠시 쉬어가고요. 자, 이어서 유튜브 상담 들어가기 전에 오늘 또 우리 멘토님 세미나 있으시다고요? 예,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 예. 화요일 오후 7시에 아. 제가 이렇게 또 무료 강연을 준비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시면 제가 아무래도 주식을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강의보다는 뭘 하면 안 된다는 강의를 진짜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주식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피해도요, 재밌어져요. 왜냐? 손실이 안 나거든요. 주식은 수익보다 손실이 안 날 때 그때 재미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익을 쫓다 보면 결국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제가 꼭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서 많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7시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문현진 주챔TV 검색을 하셔서 주식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팁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곧바로 유튜브 스피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덕양군우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동할택 9,930원에 10%입니다. 매도를 할까요? 저는 15,000원까지 목표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와, 이 종목이 단기간에 급등을 엄청나게 했네요. 보니까 뭐 메타버스, OLED 요즘 핫한 테마를 다 가지고 있는데 15,000원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뭐 일단 주챔쇼 출연 전에 제가 동할택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OLED 장비 주기도 하고 실적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매도할 때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시는 게 매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욕심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스스로 지금 정해놨잖아요. 15,000원까지. 그러니까 15,000원 안 오면 못 팔아요. 이런 분들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럼 지금 매도하나요? 더 안 가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수익 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목표는 수익인 거지 이 기업으로 막 어떻게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고 동아일텍을 최고가에 팔면 뭐 대한민국에서 상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매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절반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테마가 아직까지 죽은 테마도 아니고 시세가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15,000원 이상까지 가져가도 되지만 지금 절반 매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올라가다 떨어졌을 때 매도가 안 됩니다. 결국 본전까지 다시 내려가게 되고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물려있게 되는 기업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매도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절반 매도 나머지는 15,000원까지 가져가서도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동할택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써니님께서 아무래쥐 67,000원에 10%, 지난주부터 계속 떨어지는데 더 담아서 단가를 낮춰도 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64,9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아무래 그룹주가 2분기 좀 실적 눈높이가 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가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화장품 관련주는 제가 작년 말부터 아모레사라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네. 작년 말에 올라가기 전에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방송에서 전부 다 저한테 손가락질 했었어요. 아모레 퍼시픽 추천한다고. 엄청 갔잖아요. 네, 근데 엄청 올라갔죠. 지금 이걸 왜 삽니까 도대체가? 그때 사지.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매매가 항상 뒷북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북을 쳐야 되는 거죠. 미리 선수매라고 하죠. 미리 기다려서 올라갈 만한 기업을 사서 올라갈 때 즐겨야 되는데 왜 이걸 도대체 사는 겁니까? 급락하고 있는 거를. 저는 굳이 왜 사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결국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손절하거나 추가 매수 타이밍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손절하기엔 또 늦으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유, 나쁘진 않은 기업이고 화장품 테마 아직 살아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주도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나쁘진 않다. 그러나 추가 매수 계획이라고 하신다면 6만 원까지 기다리는 것이 차트상으로도 좋고 우리가 흐름상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6만 원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기다리자, 대기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하브로님께서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3강 MNT 19,100원에 비중 18% 지금 자리 추매가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17,700원입니다. 이 종목은 조선기자재 쪽이죠, 멘토님. 네. 조선주들도 요즘 조금 쉬어가고 있긴 한데 3강 MNT 같이 지금 봐서 추매해서 기다려보는 거 어떨까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오. 것도 이제 뒷북이죠. 그래요? 전형적인 뒷북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 조선 관련주가 좋다고 해서 샀잖아요. 네. 시즌도 한창 급등했을 때가 있었어요. 진단키트 좋다 했었을 때. 그때 실적 잘 나오고 좋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죠? 막 반토막 이상 나버리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주, 뭐 해운업종 다 좋은 건 맞는데 비싸게 샀잖아요. 방법 있습니까? 비싸게 샀으면 할 수 없죠. 뭐 해상풍력 관련 발전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추가 매수할 메리트를 별로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는 저점 무너지고 내려갈 때 진짜 폭락해버립니다. 완전 반토막 나거든요. 그러면 추가 매수했는데 추가 매수한 자금까지 물려버리면 시청자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애초에 들어가서도 안 됐지만 들어가셨으면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다리다가 보유하셨다가 반등 나올 때 이 종목은 22,000원대까지 박스권 형성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22,000원이나 1,000원대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내려가면 오히려 저기 저점인 최근 차트 저점이 13,000원, 14,000원대입니다. 저기까지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문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강 MNT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미님께서 웹젠 4만 원에 10%인데요. 지금 추매를 해도 될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웹젠이 지금 3450원이고 요즘 뭐 주가 영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게임들의 매출이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떻게 하죠? 웹젠은? 방금 상강 MNT 상담하셨던 분이 네. 이 차트 좀 봅시다. 자, 차트 한번 띄워볼게요. 자, TV의 상담 차트를 한번 띄워볼게요. 자, 이 종목이 무너지기 전에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추가 매수할까요? 라는 질문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할까요?인데 더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밀려 내려가게 되고 추가 매수한 자금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는 상승하고 횡보하는 기업들은 추가 매수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너지면은 진짜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와 아주 극심한 고통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웹젠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25,000원대까지 차트상으로도 역시나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저기까지 빠지게 되면 시청자님은 이제 아마 40% 이상 손실이 나겠지만 저기는 누군가에겐 신규 매수하기엔 정말 좋은 자리가 되고 시청자님도 추가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가 됩니다. 저는 물려 있는데요. 그거는 시청자님이 비싸게 사서 그런 거고 이렇게 안 사야 된다는 걸 저는 명심을 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자리지만 25,000원대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왜 가능한가? 실적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게임주 저는 하반기까지 또는 내년, 내후년까지도 게임주 정말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냥 이렇게 비싸게 안 사는 게 제일 중요했고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떨어지는 거 화끈하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25,000원이면은 웹젠 매수 가능하다라는 전략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젠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튜브 스피드 상담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체리불이요. 네, 체리브로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2,500원에 45%. 네, 2,500원에 45%를 보유 중이십니다. 체리브로 역시나 멘토님 음식용 관련주잖아요. 닭고기 관련주니까 이 종목도 좋게 보시나요? 아니요. 왜요? 재무제표 한번 띄워볼까요? 아. 네, 바로 그냥 말보다는 설명이죠. 알겠습니다. 네, 재무제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지금 쭉 내려봅니다. 자, 이 확대를 좀 시켜보고 있는데 시청자님
예. 예, 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마우스로 쭉 긁은 자리가 있어요. 예. 이 자리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글로? 영업이 영업이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예. 2018년에는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 있나요? 더 확대해 드릴게요. 마이너스 5. 이게 예. 억 단위입니다. 5억이에요. 자, 2019년에 예.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몇 억입니까? 145억의 마이너스 적자입니다.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몇 억입니까? 257. 자, 돈을 벌고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돈이 날아가고 있는 기업입니까? 망하고 있습니다. 망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주셨긴 했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망하고 있는 기업인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투자한다라는 개념은 누군가에게 돈을 줬을 때 내 돈 가지고 사업을 해라고 주는 건데 자녀가 있거나 주변에 친구가 있거나 어떤 동료가 있는데 자, 내 돈 가지고 사업 한번 해봐 라고 했는데 매년 돈 까먹는 친구가 있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쁩니다. 투자하기도 전부터 이렇게 까먹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리 브로는 제가 듣자마자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안 좋은 기업이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좋은 기업이라고 주가가 가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기업이라도 뭐 주가가 막 급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시는 거고 저는 이왕이면 올라갈 거 안 좋은 기업으로 수익 내는 것보다 좋은 기업으로 수익 내는 게 더 기분도 좋고 안심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기업 사세요가 아니라 올라가더라도 안전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지금 체리브로는 어찌됐든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주가를 누군가가 잡아내고 있다는 건데 좋은 기업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한번 급등시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뭐 실적 이슈 말고 다른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뭐 정치 테마로 엮일 수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사회 이사로 누군가를 딱 뽑았는데 그분이 뭐 최재형 감사님의 뭐 어떤 최재형을 사랑하는 모임 해가지고 최사모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급등 때 뭐 하고 나오는 게 좋을까요? 매수하고 매수는 안 되고요. 아니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 이상급등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일단은 가져가 보시고 올라오면 3,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주가 흔들림이 조금 있는데 원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손절폭도 약간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 낫다 봅니다. 그래서 2,300원이 밀리면은 손절하신다라고 보고 다른 종목으로 이 손실을 좀 메꿔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전략도 같이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 멘토님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네. 제가 이거를 8월 초까지 말복 전까지 보려고 이걸 들어갔거든요. 네. 아 근데 금요일 날 158주 갖고 190원을 빼불더라고요. 네. 이게 회사가 적자 나니까 이거 망하려고 이렇게 158주 갖고도 190원을 빼나. 맞아요. 4.7%를 빼불더라고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망하는 기업은 아닌데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손이라든가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죠. 돈 많은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거 왜 삽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고 아무도 거래를 안 하니까 그 100몇 주 가지고도 주가가 변동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변동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2,300원으로 약간 손절표 라인을 낮게 잡아놓고 들고는 가보자. 왜냐하면 변동이 심하다는 것은 급등도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니면 도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 하는 것보다 하림이라던가 마니커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닭고기를 하실 거면 사실은. 이해가 되나요? 예. 영 불안하시면은 초보까지 여기서 수익 아니, 내지 마시고 종목 교체 의견도 같이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말복까지도 갖고 가지 말고요. 저는 말복까지 가져가는 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시청자님이 별로 불안하지 않다 하신다면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명한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태평양물산 3,000원에 20%요. 네, 3,000원에 20% 비교적 최근에 매수를 하셨겠죠, 시청자님? 네네. 알겠습니다. 태평양 물산은 의류 쪽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멘토님, 의류 쪽은 좀 어때요? 오른쪽 최근에 뭐 나이키 급등 이야기가 어제 밤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뭐 맞아요. 최근에 가지고 나이키가 막 15% 급등했다. 그리고 오늘 뭐 지금 골프 의류 이런 쪽들도 막 움직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백신이 유통되고 나면 사람들의 옷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포인트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왜 이렇게 비싸게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이데일리 방송 주챔쇼에 지금 이제 3번째 출연인 건데 3번 출연하면서 좋은 기업보다 좋은 가격을 찾아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는데 태평양 물산 이게 좋은 가격 같아 보이십니까 혹시?
아니요. 네, 적은 가격 아니면 돈 안 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상급등 현상이 나왔을 때 돈이 벌리는 건데 사실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장사치가 돼야 되거든요. 주식은요. 장사꾼 해보세요. 장사꾼. 장사꾼 장사꾼은 물건을 어떻게 떼와야 됩니까? 싸게. 마진이 남게끔 싸게 떼와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팔아야 됩니까? 비싸게. 비싸게 팔아야 돼요. 여기선 봉이 김선달이 돼야 돼요. 대동강물도 그냥 한 푼도 안 들이고 사와가지고 비싸게 팔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비싸게 판 걸 누가 판 거를 시청자님이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매수하시면은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집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네. 이거는 매수가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버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 테마는 끝난 게 아니고 시세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200원에 3,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제가 앞서서 이렇게 뭐 서두에 막 긴 말이 있었냐고 한다면은 수익을 큰 수익 내리지 마시고 한 5%에서 10% 정도 내에 또는 5% 미만에서 약 수익으로 나오시는 건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네. 또는 본전이 오면 뭐 하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반절. 맞아요. 반절, 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절반 네네. 정도를 매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비싸게 산 가격이니까 다시 올라오더라도 여기서 더 가겠지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물러서는 거예요. 다음번을 네. 위해서. 네. 그래서 절반 정도를 본전으로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3,250원에 3,500원까지 가져가시되 만약에 만에 하나 3,000원까지 올라가는데 또 밀리면은 그때는 전량 매도 의견 같이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태평양 물산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리조스 코스메틱이요. 네, 리더스 코스메틱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예, 6,848원에 비중은 네, 알겠습니다. 6,848원에 20%. 리더스 코스메틱은 전문가님 저도 지금 재무제표를 한번 보니까 이거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적자인데요. 제가 앵커님을 바꿨네요. 재무제표를 이제 예. 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예. 네, 4년 적자죠. 화장품 업종이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힘들었었어요. 그렇죠. 특히나 코로나 이전에 대기업들은 괜찮았는데 이렇게 중소기업들은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이준 코스메틱, 뭐 리더 코스메틱, 뭐 토니모리 등등등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 풀리면서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그러면 네. 화장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올라오고 최근에 중국 광군제 외에 버금가는 소비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또 수혜를 보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냥 단순 테마였을 뿐인 거예요. 왜? 이렇게 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화장품 관련주를 사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사시려면 역시나 항상 대장주를 사시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아직 올라가지 않은 화장품도 되게 많거든요. 물론 우량주 중에서요. 근데 리더스 코스메틱은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가 했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자도 굉장히 심하고 그냥 풍문과 테마, 뭐 리더스 투자라든가 기술 투자라든가 이런 쪽을 엮여가면서 올라오고 그냥 소문만 많고 재료는 별로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올라갈 때 사시면 전 좋은 평가를 해주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비싸게 사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는 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이 재료가 남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기업에 대해 제가 자꾸 부정적 평가를 하는 이유는 저는 여기서 매매라고 하면 수익 낼 수 있겠습니다. 왜? 실력이 있거든요. 근데 시청자님이 과연 여기서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매수가를 보면은 매매 실력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실력 없다라고 보고 수익 내기가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동이 굉장히 많은 자리라는 것을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종목을 빠지면 5,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 정도 내려갈 때까지 추가 매수는 꿈도 꾸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5,000원 언저리, 5,000원 초 정도까지 밀릴 수 있는데 거기서 반등 포인트가 나와줄 텐데 그 반등 포인트 나올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저도 그때 돼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000원 내려오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길 바라겠고요. 5,000원 내려오지 않고 반등 나오게 되면 본전에서 바로 전량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매매 실패하셨기 때문에 물러서자라는 겁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서울 반도체예요. 네, 서울 반도체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31,000원에 20%요. 네, 31,000원에 20% 우리 시청자님은 2017년도 이쯤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그 굉장히 오래 보유를 하셨네요. 네. 예, 지금 4년째 보유를 하고 있으시고 멘토님, 근데 또 공교롭게도 매수를 하고 나서 지금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에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네요.
네, 오늘 상담했던 모든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과 이 상태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못 잡으면 앞으로 4년 동안 원금 안 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 거품이다, 고점이다 이런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2017년에 이게 왜 이렇게 매수하셨냐면은 슈퍼사이클이라고 이야기 많았었습니다. 그때도 반도체 반도체가 슈퍼사이클. 디램 가격이 폭등하면서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부 다 급등하고 올라갈 때 제일 꼭지에 잡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꼭지 잡을 땐 꼭지라고 느끼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2017년 말에 반도체 사지 마세요라고 방송에서 엄청나게 이야기했는데 여론의 문매를 맞았었어요. 반도체가 좋은데 무슨 소리냐라고. 그때 제가 꿋꿋이 저는 그렇게 항상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도 뭐 여러분들이 아니 지금 이렇게 좋은데 왜 사지 말라고 그러지? 라고 하더라도 저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소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반도체 그때 하지 말라는 이야기 진짜 많이 드렸거든요. 물리면 이거 4년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약간 마음이 아프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반도체가 앞으로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 서울 반도체라는 기업 자체가 그때는 비쌌지만 지금은 싼 가격으로 내려왔다는 게 메리트예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주어질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코로나 때 추가하면서 하셨으면 정말 좋았지만 못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때 무서웠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떨어지게 되면 무서워해야 될까요? 기회일까요? 어때요? 무서워하는 게 맞을까요? 기회일 게 맞을까요? 기회가 맞겠죠. 네, 맞아요.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 네, 위기라고 하는 말은 남들이 다 힘들고 무서워할 때가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 반도체가 지금 18,000원짜리가 유지가 되어준다면 여기서 추가하면서 하면 되는데 제 생각에 한번 밀릴 것 같아요. 15,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15,000원대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 회사가 영업이익을 보시면 코로나 이전부터 이후까지 영업이익이 흔들림 없이 계속 흑자인데다가 증가하고 있는 아주 좋은 기업, 우량주예요, 나름. 그 말은 네. 떨어지면은 어때요? 무서워야 됩니까?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기회를. 맞아요. 그래도- 앞으로 올라갈 기업은 맞아요. 주가가 단순히 내려왔다 해서 겁먹지 마시고 15,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전 추가 매수 의견을 같이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네. 매수 덜컥 하시기 전에 그때 상황도 제가 한번 봐야 되니까 악재 때문에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15,000원 되면은 전화를 한번 주세요. 제가 이건 어떻게든 수익을 내서든 또는 본전 찾게끔 최대한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15,000원 내려오면 전화를 한번 더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멘토님께서 꼭 돕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꼭 힘내시고 우리 멘토님의 전략을 잘 따르셔서 부디 좀 편안하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열띤 상담 도와준 우리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다일리 시황센터에서 이 시각 특징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가 오늘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상황적인 호재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 최근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강한 전염성에 시장에서도 우려감이 짙은데요. 여기에 따라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세스바이오와 PHC는 개별적인 호재도 나왔습니다. 엑세스바이오 미국 FDA에서 코로나19 항체 관련 진단키트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 3% 넘는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3만 원 선 탈환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또 PHC는 오늘 상한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PHC가 유통하고 있는 진단키트가 수출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가격 제한 폭인 1,955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 섹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LPG 관련주인데요.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휘발유 값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죠. 지난주 WTI 값은 1% 상승하면서 금요일 마감했습니다. 배럴당 74.05달러를 기록하면서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다음 달 1일에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산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것보다 원유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더 높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따라 3분기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네요. 네, 오늘 LPG, 액화석유가스 관련 종목들 이 같은 수혜 받아가고 있습니다. 관련주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높은 종목이 이원인데요. 4%대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또 중앙에너비스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21,550원에 역시 4%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하락 중인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IPO에 최대어로 손꼽혔던 크래프톤의 상장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 크래프톤 측에 증권신고서를 반려하고 정정을 요청한 건데요. 희망 공모가를 산정한 근거를 확실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고평가 논란 때문에 이 크래프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넵튠이 2.8% 하락하면서 24,000원대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또 크래프톤에 투자한 아주아이비 투자와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창투사들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3,311포인트 선 고점 형성했다가 현재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0.5%대 견조한 흐름 이어갑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